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예수는 백인이 아니다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뭐 밝은 피부에 푸른 눈, 금발이나 갈색 머리. 그렇죠. 네, 아주 익숙한 이미지죠. 근데 이 자료는요,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어쩌면 실제 역사 속 모습과는 꽤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 문화의 영향이 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익숙한 이미지랑 또 역사적, 과학적 근거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좀 더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뭐 고고학, 인류학, 그리고 특히 이제 법의학 같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수의 실제 모습에 좀 더 다가가 보고요. 또 우리가 아는 그 백인 이미지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널리 퍼졌을까? 그 과정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와, 흥미롭네요. 이게 단순히 외모 이야기가 아니라 그 메시지의 보편성이라든지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먼저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볼까요? 예수가 살았던 시대 1세기 로마 지배하의 유대의 지역으로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죠. 자료에 따르면 당시 그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의 중동 지역 분들하고 외모가 비슷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요. 뭐 시리아나 팔레스타인계 분들처럼요. 네, 맞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언어도 아람어였고요. 지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봤을 때 1세기 유대 지역은 유럽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어떤 평균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유럽 백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게 합계의 중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01년에 BBC랑 맨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1세기 유대인 남성의 두개골로 3D 얼굴 복원을 했다고 하던데 그 결과가 꽤 구체적이라고요. 네, 그 법의학적 얼굴 복원 연구가 상당히 구체적인 특징들을 제시했죠. 이게 뭐랄까, 현대 과학 수사처럼 두개골 구조를 바탕으로 당시 사람들의 얼굴 형태를 추정하는 방식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 피부는 올리브색이나 갈색 톤이었을 걸로 보고요. 아, 흰 피부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머리카락은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 아마 짧고 좀 곱슬거리는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눈은 짙은 갈색이었을 거고요. 짧고 곱슬머리요. 와. 네. 키는 당시 남성 평균이 한 160cm 초중반 정도? 그 정도로 추정되고요. 특히 이제 직업이 목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노동으로 다져진 좀 다부진 체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키도 그렇고 곱슬머리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영화나 그림에서 보던 길고 찰랑이는 머리, 흰 피부와는 정말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죠. 차이가 상당하죠. 그러면 이 과학적인 모습하고 우리가 아는 그 익숙한 이미지 사이의 이 큰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왜 생겨난 걸까요? 아,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에서 그 변화 과정으로 좀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 미술, 그러니까 한 3세기에서 5세기 정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꽤 다양하게 그려졌어요. 아, 처음부터 지금 모습은 아니었군요. 네. 로마 사람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시리아나 이집트 풍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지역마다 좀 달랐죠. 그러다가 이제 비잔틴 시대, 동로마 제국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긴 머리나 수염 같은 특정 모습이 어떤 신성함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하, 상징성이 부여된 거군요. 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미적 기준 같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럼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모습으로 굳어진 건 언젠가요?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찾아옵니다. 한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죠.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시대요. 맞습니다. 바로 그 거장들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이 예술가들이 당시 유럽 귀족들의 외모나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백인 예수의 이미지가 예술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거죠. 후원자들의 취향이나 요구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와, 그러니까 당대 유럽의 미적 기준이 그대로 반영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17세기 이후 식민주의 시대와 맞물리면서 더욱 확산돼요. 유럽 열강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기독교를 전파할 때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백인 예수의 이미지를 마치 표준인 것처럼 같이 전파한 측면이 강합니다. 아, 선교 과정에서요? 네, 일종의 문화적 도구로 활용된 거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할리우드 영화 같은 대중매체가 이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고착시켰고요. 와, 그러니까 역사적 근거랑은 좀 별개로 특정 시대의 예술, 또 권력,
문화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이렇게 쭉 퍼져나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네, 현재 대다수의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은 예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백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현대 중동 지역의 유대인이나 아랍인과 유사한 외모였을 것이다. 여기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정리하자면 갈색 계열의 피부, 검거나 짙은 갈색의 짧은 머리와 눈, 키는 160cm대, 그리고 노동으로 다져진 몸. 그냥 평범한 당시의 유대인 남성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저희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한 질문 같아요. 단순히 예수가 백인이 아니었다, 이 사실 자체보다는 이걸 알므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가 특정 인종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죠. 아, 그렇죠. 외모에 갇히지 않는 메시지. 네. 또 기독교가 특정 인종만의 종교라는 그런 오해를 좀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는 백인 중심의 예수상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도 많고 또 여러 문화권에서 자신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려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사실 역사적 실체라기보다는 특정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1세기 중동 지역의 평범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둘러싼 이런 다양한 문화적 해석과 또 역사적 실체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그분의 메시지가 가진 어떤 초월적인 보편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 예수님의 실제 외모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난 수세기 동안 정말 다양한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려왔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쩌면 신앙에 가진 놀라운 문화적 적응력이나 생명력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